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신의 한수가 최근 윤칼세, 윤창중 칼럼 세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편이 나갔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신의 한수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윤창중 칼럼 세상의 대표 칼럼니스트인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굉장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반응이 막 뜨거웠고요. 와, 하루 만에 거의 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네네. 아이고. 예. 제가 봤을 땐 더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예. 주변에서 연락 많이 오셨죠?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뭐, 연락 많이 왔어요? 그 신의 한수에 네. 출연을 했더니, 예. 일부 종편에서 그것을 프로를 했나 봐요. 예. 그런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 그 종편 패널들이 뭐 저를 또 엄청나게 아.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뭐 이른바 악담을 퍼부어댄 것 같아요. 신 대표 안 보셨습니까? 저는 연락은 받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을 했더라고요. 오전에 예.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했는데 네.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예. 오후에 하는 건 인터넷 떠 있길래 네. 야, 그런데 말이죠. 평론가들이 도대체 공부를 하고 평론을 하는 건지 예. 그냥 거기 나온 짤막한 단어 몇 마디만 갖고 막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네. 야, 저 사람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얘기하는 건가 한심하더라고요. 이 종편에 나와가지고 그 윤창중 예. 한테 욕을 퍼부어가지고 그런 것을 욕 퍼붓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 종편 패널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날 여러 명 나왔는데 네. 신은숙 변호사. 하. 야, 이 사람 거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한번 워딩을 봤더니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냥 악담만 퍼부어갖고 네.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택한 거 아닌가. 네. 도대체 저희 방송을 보고나 얘기하는 건가. 이야. 제가 이제 2달 동안 2,500매 200자원 그리고 2,500매 글을 썼는데 그리고 신의 한수에서 1시간 15분 동안 예.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그 MC하고 그 패널들을 보니까 예. 제가 쓴 글도 읽어보지 않고 그러니까요. 또 신의 한수 출연도 이 방송사에서 그 준비한 그 토막 그것을 보고 처음 보고서 저를 마구 악담을 퍼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MC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했죠. 제가 이 신의 한수에서 얼마나 길게 얘기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 가지고 그냥 교원 영색으로 말이죠.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물론 제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막연하게 무조건 그 지지하고 이럴 입장은 아니다. 네.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면서 그냥 무슨 죄가 있는데도 제가 안 가가지고 워싱턴에 안 가서 이게 무슨 사건이 뭐 이른바 공소시효가 지난 거다.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무슨 변호사 있잖아요. 신은숙 변호사 기억해 네. 두십시오. 언젠가는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신은숙 변호사라고 네. 그러는데 그런 분한테 변호 맡기면 그냥 앞줄 몇 마디만 보고 변호에 딱 개망신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네. 전 절대 그런 사람한테 변호를 못 맡기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분뿐만 아니라 그 종편 패널들 네. 내가 뭐 그 양반들 다 먹고 사는데 고생하는데 이런 말하기는 못합니다만 정말 무슨 싸구려 약장사 같은 아우, 그래도 약이라도 팔죠. 네. 국민한테.
무슨 보따리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강경장, 논산장, 에? 왔다 갔다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 보따리 약장수, 싸구려 약장수 같은 말이지. 맞아요. 여기 들어보면 여기 나오고, 저기 들어보면 저기 나오고. 맞아요. 보따리 장수들. 네,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말이죠. 똑같은 소리하고. 그럼 그렇죠. 뭐 준비가 되겠습니까? 읽어보지도 않고서 윤창중만 나오면 이제 이렇게 악담을 퍼부면 또 시청률은 올라가나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런가 봐요. 시청률이 안 올라가면 또 그렇게 할 일은 없는데. 아니, 이건 자기가 볼 때도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네. 약장수들은 부끄러운 거 몰라요. 네, 약장수도 약만 팔면 되니까. 네. 예. 그 마치 무슨 논산장, 강경장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네. 여기서 장사 안 되면 또 그 보따리 들고 가서 또, 어? 강경장에서 또 논산장 맞아요, 가고. 맞아요. 논산, 아니, 명색이 변호사고, 또 무슨 겸임교수다 뭐 하는 분들, 뭐 교수님 하면서 어떻게 윤창중한테 악담 퍼붓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그분들도 자식들도 있고 다 가족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창피하지 않을까요, 진짜? 아니, 3년 3개월을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네? 아, 참. 그런데요, 네네. 이 보따리 장수들이 더 나쁜 보따리 장수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약장수가 가서 여기서는 소화제로 팔아요. 네. 그리고 저 강경시장 가서는 네. 관절염 약으로 팔고, 네. 네. 어디 가서는 두통약 약으로 팔고, 네. 한마디로요, 그냥 여기 갖다 붙였다, 저기 갖다 붙였다 이런 사람들. 이게 무슨 평론인입니까? 쓰레기죠, 쓰레기.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하루만 좀 일본 텔레비전 켜놓고 한번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일본이란 나라는 정말 평론가의 강국입니다. 예. 평론 강국이에요.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것도 아주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 정말 깊이 있고 폭넓은 평론 그 정말 지식 강국이 왜 지식 강국인가를 일본에 가서 TV를 보면 알아요. 좀 한나절이라도 보고 좀 오셔가지고 일본어를 뭐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가서 TV 켜놓고 보시면 야 정말 엄청난 그 지식 강국이 일본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조중동 큰 신문 참 매일경제, MBN 이런 데에서 종편을 하는데 이런 방송을 어떻게 시청자들한테 보라고 말이죠. 예? 그야말로 이게 다 공짜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좀 돈 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신문도 그렇죠. 방송도 그렇죠. 그야말로 이 종편도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 언론은요, 이대로 가서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취하는 그야말로 제1위의 암적인 존재가 저는 언론이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방송할 때 보면요, 대기업, 재벌, 무슨 가족 일가 비판하면은 벌써 다 김장하고 있어요. 네. 야, 이거 광고가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까지는 선을 맞춰야 되고 막 자료 보면서 팩트가 맞는지 막 검토해요. 네. 그런데 정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약간 좀 이렇게 관심 받게 네. 이렇게 약간 좀 멀어지게 봐도 될 사람들은 그냥 한번 걸렸다고 하면 그냥 뭐 팩트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죠. 막 그냥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실 김정일, 네. 김정은, 김일성 이 3대 족벌 비판하는 건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진짜 민간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비판하는 건요.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합니까, 지금? 안 하죠. 무서워갖고 벌벌 무서워서 떨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런 종편, 이런 방송, 이런 언론 네. 다 그냥 북한에 보내버리죠. 그만 얘기하고, 딴 얘기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예. 뭐 결과야 어찌 되었건 일단 친박이 당을 장악했다. 네. 또
뭐 비박이랄까요? 뭐 이런 쪽에 그 당을 그동안 주류로 네. 잡았던 사람들이 몰락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간은 말이죠. 예, 예. 자신의 능력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자신이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정치적으로 그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을 때 가장 치욕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누리당은 집권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집권당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집권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토록 무관심한 경우가 과연 있었느냐. 예? 이건 정말 무슨 당대표로 나온다는 사람들을 보거나 또는 무슨 최고위원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을 네. 보면은 예. 우리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서도 또 새누리당하고 현재 저는 뭐 참 무관한 사람이잖아요. 일단 한 발짝 뒤에서 보고 계십니다. 한 발짝. 그 사람이 볼 때도 참 민망할 정도로 예. 진짜 무슨 일을 하게 한다는 건지, 누구를 뽑는다는 건지 알 정도로 참 민망할 정도로 이 관심을 끌지 못한 그 전당대회가 됐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예. 제 관전평은 그런데 과연 그 이유가 뭐냐? 예. 그게 바로 소위 말해 인재난이더라 이거예요. 아, 예? 그게 인재난. 무슨 이 딱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참 새누리당의 당 대표가 돼, 최고위원이 돼. 야, 이거 새누리당 이거 재밌겠는데. 뭐 이런 극적인 효과가 있어야만 소위 말해 전당대회 효과랑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 그래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좀 보일 텐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 그러다가 무슨 친박이다 뭐 비박이다 하는데 지금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맞아요. 참이 난 보면서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박정희 정권의 무슨 공화당 당의장이다, 뭐 정책위 의장이다, 사무총장이다. 네. 그 양반들 이름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그러면 다 기억하고 그분들이 또 지나가면 금방 또 알아보시대요. 알아보고 막. 예.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뭐 새누리당의 뭐 원내대표, 뭐 그전 원내대표, 뭐 정책위 의장 그거 압니까? 전 최고위원 얼굴들 보면서요. 네. 최연의 전 코레일 사장은 그때 상당히 언론에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나머지는 뭐 하시던 분들이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정말 저분이 왜 최고위원이지? 뭐 이름이야 저는 뭐 기자니까 다 알고 있지만 아마도 저보다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정치에 약간 거리를 두고 계신 분들은 네. 뭐 이정현 당대표 빼놓고는 아무도 모를 거래요. 길 가다가 옆에서 술 먹고 있으면 뭐 저 사람 양복 입고 여기 왜 왔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쳐다보는. 지금 얼마 전에 그 우리 동네에서 예. 이 아파트 예. 동대표 선거를 요즘은 동대표도 직선제를 하더만요. 네. 경선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동대표를 선출한다고 하니까 네. 이 엘리베이터에 그 동대표 경력, 이력을 이렇게 네. 붙여놨는데 네.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 막 경력이 막 쟁쟁하죠. 이야, 동대표도 지금 수준이 이렇구나.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엄청나구나. 그렇죠. 지금 여기 뭐 아파트 이 단지가 지금 이게 변두리 동네 아닙니까? 네? 뭐 그래도 상당히 공기 좋고 아파트 잘 만들었더라고요. 에어컨이 없어갖고 더워서 그렇지 다른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게 보면서 네. 우리 아파트 동대표 뽑는 선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네. 하긴 동대표보다 못하고요. 어디 가면 저기 그냥 고등학교
그 반장들, 네. 줄반장보다 못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어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네. 입에 오르기도 못하는데, 자꾸 이게 떠오르는 거죠. 네? 떠오르면서, 야 정말 저렇게 해서 다시 또 정권을 또 재창출한다? 그게 간단할까? 그게 쉬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제가 뭐 자꾸 경력을 얘기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제가 26살 때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네. 제가 정치부 기자를 시작했을 때에 그때가 바로 뭐냐면 전두환 정권이 그 출범을 했던 제 11대 국회예요. 이야, 그럼 지금 20대 국회 아닙니까? 벌써 네? 그냥 40년 가까이 지나간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예. 35년. 예, 예. 근데 1981년도에 첫 기자를 했으니까. 네. 근데 그때의 전두환 정권은 어떻게 했냐면, 소위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장기 집권을 하면서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국가 인재를 키웠던 거예요. 정말 화초에 물 주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인재를 키웠던 거죠.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네.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 독재다. 네. 군인들이 뭐든지 다 했다. 네. 뭐 심지어는 뭐 회사도 하고 뭐 정부 관련들은 다 뭐 군 출신으로 다 메웠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 아니군요. 네. 물론 핵심적인 자리는 이 군인 출신들이 했지만은, 이런 뭐 혁명동지들이 한 건 틀림없죠. 네. 그렇지만은 그 민간 섹터를 기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학계, 언론계, 기업 각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야말로 대가를 이 소위 말하는 대성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 젊은 사람들, 이 젊은 피를 수혈해가지고 참 엄청난 인재를 길렀죠. 네. 그러니까 딱 생각나네요. 네. 누가 현대, 생각나요? 삼성 이런 그렇죠. 기업들 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 사람 일 좀 하네 해갖고 정주영 회장도 그때 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했던 거죠. 이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네.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컸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을 이제 퇴장을 시키고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들을 전두환 대통령이 뽑았는데 예컨대 이렇게 한 거예요. 국가 인재를 다 추려가지고 네. 이 사람은 청와대에 쓸 사람, 이 사람은 행정부에서 장관, 차관 시킬 사람, 또 이 사람은 국회의원 시킬 사람. 그래서 예컨대 무슨 충남 논산이다. 그러면 충남 논산에서 논산 출신 중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시킬 사람, 응? 민정당으로 시킬 사람, 심지어 민한당, 뭐 국민당 해서 이중대, 삼중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다 인재 스카우트 팀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인재 스카우트 팀을 누가 했냐면 예. 충남 공주 출신의 예. 보안사 준이, 예. 네? 하사, 중사, 준이 하셨습니까? 예. 원사. 보안사 준이를 했던 이상재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 보안사 주님은 경력은 상당히 높고 뭐 정보도 상당히 많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그냥 하사관급 이렇게 그렇죠, 해갖고 그렇죠. 좀 괄시할 만도 한데 그러나 그분이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인명사전인 거예요. 야, 이 정말 전두환 정권이 만만치 않았네요. 정말. 엄청나게 인재를 다 끼우는 거예요. 예컨대 신해대표 신해식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고 대학을 어디 나오고 지금 뭐 하고 있고 다 줄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민정당 출입기자를 했는데 정말 놀랬어요. 예컨대 언론계 누구다, 뭐 연합통신 뭐 사장이 누구다, 연합뉴스 사장이 누구다. 그러면 사장이 뭐 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뭐 TK이고 어떤 사람은 뭐 고향이 뭐 전남 영광이고 이걸 줄줄이 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인재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인재 스카우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냥 완전히 이 사람은 어디, 이 사람은 행정부에, 이 사람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 양반은 비례대표. 그 대표적인 게 김종인 씨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비례대표였잖아요. 아니 언제적 김종인 씨예요. 이야. 네?
박정희 대통령 때 교수하다가 그렇죠. 그야말로 전두환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당이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어제까지 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리고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 때에 전두환 정권에 있었던 김중건 씨를 비서실장을 시키고 그 양반을 당대표를 시킨 사람이에요. 야, 탕평이네요,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그 전두환 정권 때에 뽑았던, 예. 등용했던 인재들이 참 20년, 30년 참 이 정치 생명도 무지무지하게 길게 했던 건데, 그래도 왜 그랬냐 이거예요. 그 인재를, 전국의 인재들을 뽑아내니까, 그 경쟁에서 떨어지면은, 패배하면은, 퇴장하는 건데, 그 양반의 생명력, 정치적 생명력, 그 다음에 경쟁력, 실력, 능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긋지긋한 참 정치 생명이 있는 분입니다만은,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또, 그 YS 때, 예. YS가 스카우트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났죠, 많습니까? 진짜. 이회창 총재,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이인재, 손학규, 야. 셀 수가 없어요. 뭐 다 당대표하고 대권 후보하고 그럼요. 그러네요, 진짜. 여야를 대통령도 했고. 넘나들면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역대 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큰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인재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정치권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야 정말 국가 동량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새누리당의 그 전통이 끝냈냐면, 예. 이게 이제 야당이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이제 창출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알아면서 어떻게 되냐. 그냥 오로지 정치에 살고 정치해 주는 사람. 제가 볼 때, 저 양반 정치 안 하면 뭐 별거 할 일이 없는 사람. 또 굳이 정치판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정치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러네요. 이렇게 네? 보면은 바뀌는 건 없고, 신인들은 들어오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뜬금없이 들어온 사람, 쟤는 왜 국회의원이 됐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뭐 새로운 사람이라고 들여왔는데, 왜 저 사람을 들여놓아야 되는지도 알도 못하겠고. 더 웃기는 거 있었잖아요. 네. 김무성 씨가 그 종편에 평론가들 데리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렇죠. 인재들이다. 뭐 변호사도 있고, 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변호사였지만, 나중에 또 이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술 먹다가 자기 네. 당이 너무 좋아서 찾아왔다고. 아니, 그게 무슨 인재들이에요. 참, 난 답답하고. 아니, 인재일 수는 있는데, 아, 인재죠. 그렇게- 재앙이 재앙. 그렇게 참 무성의하게 자기 주변에서 아는 사람 몇 명 데려와가지고 무슨 새로운 인재를 들여왔다 어쩌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난번 총선에서는 무슨 당이죠? 더불어민주당? 네, 더민주. 그 이름 좀 그렇게 짓지 말라 그러고. 네? 그게 더부룩해요. 말할 때마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이 당명이 뭡니까? 에? 새누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입에 올려봐도 무슨 그러니까. 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얼핏 들으면 네. 저기 그냥 무슨 새장 그렇잖아요. 무슨 이게 뭐 새들 조류 뭐 애완용 파는 이름이구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스카우트 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보다 훨씬 나은 이제 사람들이죠. 그런데 원래 지역구에도 그렇고 네. 비례대표에도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저 사람을 비례대표에 데려갔어? 이렇게
요새 유행한 대로 헐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앉혀놓고. 다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요. 누가? 열심히 네, 노력하는 뭐 이 진영에 보수 애국 진영에 뭐 변희재라든가 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헐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뭐 황장수 소장도 있고 또 우리 윤창준 아이고, 대변인도 아이고. 있고. 뭐 그 얘기는 뭐 딴 얘기 합시다. 네. 여보세요. 아유. 그 아픈 상처를 자꾸 들먹이지 말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저도 얘기해 주세요. 신혜식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쨌건 네. 국민들이 좋아하고 저 사람이면 일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뭉개버리고 정말 듣보잡들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만 뽑은 거 같네 진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네. 정치는 뭐라고 그럽니까? 정치는 그야말로 물밑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예? 그 최고 예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정치는 최고 예술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때에 참 비례대표나 또는 지역구에서 정말 중량감 있는 사람들을 당의 간판으로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국민들이 볼 때 참 신뢰를 하고 이래야 텐데 맞아요. 딱딱 긁어도 그렇게 당 간판으로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처음 정치부 기자를 네. 했을 때가 11대인데 그 11대부터 지금까지 점점 이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정치 인재의 질적 하향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과연 20대 국회에서 자기 동네에서도 아니 이분이 왜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왜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장에 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투표율도 낮았고 새누리당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예.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소위 말하는 집도끼부터가 도대체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될 그런 어떤 동의를 자극하지 않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다 막말이야. 네. 아, 국가를 그렇죠.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뭐 정책 제안을 하고 투쟁하고 싸워주고 네. 뭐 이런 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다 보면 막말 네. 그리고 뭐 기행 뭐 이런 거로 언론에 떠갖고 아, 저 사람 대통령한테 욕한 사람 아, 저 사람은 어디서 술 먹고 깽판 친 사람 그렇죠. 아, 저 사람 네. 골프장 가서 여자 막 만진 사람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예. 범죄 집단이지. 그리고 이제 그런 질적 하향화가 나온 근본적인 배경은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좋으냐 하는 데 대한 철학도 없고 어떤 신념도 없고 또 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그런 가십 같은 것만 보도를 하고 과연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인재는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는 시대 정신을 갖고서 정치인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 총선 때도 새누리당을 향해서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들이나 정치 담당 논설위원이나 또는 정치 칼럼을 쓰는 무슨 교수나 이런 지식인들이 과연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의 어떤 사람들을 지금 내세우려고 이러느냐. 도대체 이러다간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를 써야만 새누리당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부 기자들이 맨 그런 가십만 쓰고 네? 자기 무슨 위세나 과시하려고 하고 새누리당 출입하면서도 참 아나무인 무소불위의 권세만 자랑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글다운 글을 방송 같은 방송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질적인 하향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다음 대권 후보라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들이 쓰는 사람을 내가 보면서 참 제가 헛웃음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그 유승민 씨 아니에요? 자, 나는 유승민 의원한테 대한민국 기자들이 대권 후보라고 하는데 참 정말 코웃음이 남아요. 아니 유승민 의원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뭐 신 대표 한번 네.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3년 3개월을 노른 사람이지만 신 대표는 계속 정치 평론한다고 지금 네. 활동했잖아요. 네, 예. 한번 물어봅시다. 유승민이 대통령 돼야 되는 왜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이 돼야 되죠? 저는 일단 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일단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말씀을 아, 전하면 그렇습니까? 아버지 유수호가 네. 박정희 정권과 대결을 했고 네. 아주 청빈한 법조인이었다. 또 그 아들 또한 상당히 박근혜 정권과 각을 세워가면서 싸워왔다. 여당 인사로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야, 멋있다. 대권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이 박근혜 정부가 참 잘 되는 게 참 속으로 참 심한 표현으로 빈정이 상하거나 이 박근혜 정부를 흔들어야 이 야당이 어부지리로 정권을 가질 것이라고 정권을 얻을 것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들의 저는 농간이라고 봐요. 정말 정확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저도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유승민 멋있네. 아, 그 사람 할 말 하잖아. 네. 그 사람들 다 민주당 찍었어요. 여보세요. 다 김대중 찍고. 그렇죠. 다 노무현 찍었어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대통령을 흔드는 것만 갖고서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직 대통령을 그냥 흔들면 자동적으로 다음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유승민 의원이 과연 뭘 했습니까? 예? 국회법. 아니, 파동. 박근혜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발끈도 매기 전에 참 억장 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그 1호가 유승민 의원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아버지 유수호 의원이 네. 마치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언론에 쓰는 걸 봤는데. 네. 민주화 투사처럼. 네, 그런데. 지난번 돌아가셨을 때도 생중계도 하고 네,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네. 장례식장에서 제가 유수호 의원이 어떤 분인가는 제가 생생히 지켜본 사람이에요. 제가 정치부 기자였잖아요. 예. 그 양반 경북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네. 네? 고대 법대 나오신 분인데 네. 전두환 대통령하고 아니죠. 이 노태우 대통령 경북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아, 그 양반 국회의원 하면서 뭘 어떻다는 거예요. 그 양반 김영삼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자민련 만들고 예. 그 양반 그랬던 장관이에요. 그 양반 독립운동 한 분 아니에요. 정치운동 했네. 그 양반 재산도 엄청난 분입니다. 많아요? 예? 아, 뭐, 언론에서는 뭐, 유승민 깨끗하다, 아버지도 깨끗하다, 뭐, 박정희 정권에 탄압받아서 뭐, 아주 그냥 청빈하다, 아니, 이렇게 유승민 얘기하는데. 의원 재산이 지금 얼마인가 한번 떠들어 보세요. 아니, 그런 분이 마치 무슨 자기가 민주화 투사처럼 말이죠. 아이고, 진짜.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어떠니? 그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 네. 툭 하면 대한민국 헌법 1조 어쩌고 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유승민이 금수저잖아요, 사실. 진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금수저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분이 이해창 총재하고 유수호 의원, 아버지 선친 그 유수호 의원하고가 소위 말하는 판사 친구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네? 여의도 연구소 소장하고, 네. 어떻게 KDI 연구원이 여의도 연구소 소장을 대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러네요.
정치. 또 그러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비대위 하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그 신임 받아가지고 맞아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다가 대구 동구에 출마해가지고 그 보궐선거 때 맞아요. 국회의원 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친위해창 하다가 네. 또 정권 바뀌니까 친이명박 하다가 네. 또 기회가 되니까 친박근혜 하다가 네. 야, 또 세상 바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막 까고 있어요. 야,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 그 사람.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난번 대선 때, 네. 이것은 인수위원회의 그 김용준 위원장이 저한테 한 얘기를, 네. 제가 이 피정이라는 이 책에도 쓴 바 있는데, 당시에 그 선거 대책, 대통령 선거 대책 본부에 그 대책이 부위원장이 유승민 위원이었는데, 예. 그 전략회의를 참 셀 수 없이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게 유승민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러네요. 자, 그래 놓고서 소위 말하는 이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그 소위 말하는 권력이 이제 처음 출범을 할 때에 그 아주 세게 보이잖아요. 그 세게 보이면 참 국민 정서가 참 왠지 이유 없이 싫고 이유 없이 참 실증이 나고 권태감이 생길 때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었던 그 1호가 누굽니까? 그러네요. 여보세요.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보세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핍박받는 인상을 줘가지고 말이죠. 어? 맞아. 그걸 또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들이 특히 종편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중계방송하는 거 그렇게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네요.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이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참 겨룰 때, 다툴 때 네. 문고리 3인방이 유승민, 김무성, 전정욱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 김무성 전 대표 얘기해 봅시다. 그 양반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왜 해줘, 그 양반이? 네? 저는 그 양반도 자기 아버지가 뭐예요? 그 전남방직 사장이잖아요. 그 양반 유명 기업인의 금수저. 자식 아니에요. 예? 그 양반이 뭐 무슨 상동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참 알려지지 않은 히든 스토리가 있을 것 같지만 네. 그 양반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돈, 그 유산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재산이 100억대가 넘어요. 그 돈으로 정치한 사람이 무슨 자기가 민주화 투쟁을 한 일도 없고, 어? 자기 민주화 투쟁했다고 그러던데. 물론 했겠죠. 상도동에 있으니까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뭐 닭장차에 실려가고 길에 나가서 출당 맞고 할 때 그때 김무성 의원이 왜 안 갔겠어요. 민주화 투쟁을 뭐 안 한 건 아니죠. 그냥 네? 격가지로 한 거지 뭐 사실. 네. 그쵸. 물론 뭐 격까지 했다고 제가 뭐 그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예. 네. 자, 봅시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임기 동안에 네. 과연 이 양반이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그 그냥 양반이 대통령이 지금 왜 돼야 되죠?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또 똑같아요. 네. 제 주변에 민주당파, 노무현 네. 친노파 뭐 이런 사람들 물론 아파트에서 가다 보면 담배 한 씩 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야 유승민 괜찮다. 김무성 인간적이네 이래요. 정말 맨날 새누리당만 찍었던 사람들은 그런 개 X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일이라도 선거 벌어지면 그렇게 얘기하다가 무조건 문재인 찍을 사람들이 그 사람 괜찮다 이런다니까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참 어떤 허물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현 정권의 새누리당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정권한테 어깃장을 놓은 것 하나만 갖고 내일 모레 선거인데 그 공천장에 도장 찍어야 되는데 그 도장을 갖고서 부산 내려가가지고 영도다리 앞에서 마치 무슨 독립운동가가 고향 돌아와가지고 감에 젖듯이 말이죠. 맞아요. 무슨 뮤직비디오 찍듯이. 맞아요. 제가 좀 말이 심했습니까? 아니, 뮤직비디오, 쌈마이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 사람 지금. 그런 것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해가지고 그게 새누리당 총선 때 홍보물로 방영하고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그 대선 후보로 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미국 선거에서. 클린턴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 오바마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국무장관으로 얼마나 소리 없이 노력을 했습니까? 맞아요. 나는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은 대선 레이스에서 처음부터 이른바 컷오프를 한다고 해요. 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그래야지 지지자들이 관심을 갖고 대선 경선 레이스에 다 환영해주고 갈 것 같아요. 이 사람 두 사람 나오면 또 깽판 치고 난리 쳐갖고 이건 그냥 끝나는 거죠. 허구한 날 이 유승민이냐 김무성이냐 이런 문제로 새누리당이 이 대선 게임을 놓고 참 주구장천 이 날을 밤을 쓴다면 이건 해보나 마는 선거라고 저는 보여요. 저는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근본적으로. 자, 어떻게 바꿔야 되냐? 예. 제가 계속 말씀이 됩니까? 시간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하셔도 돼요. 네네. 저번에 길었다고 네. 어떤 사람이 두 개로 자르래요. 네네. 아, 자를까 싶었어요. 예. 그런데 그냥 중단하고 시간 남으면 또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굳이 그거를 가지고 그냥 자르고 붙이기보다는 하나를 쭉 보시고 정말 달달달달 외우듯이 몇 번씩 보셔도 되니까요. 뭐 잘라서 보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네. 제가 무슨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금배지 달고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 중에는 누구를 대선 후보로 뽑더라도 저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무슨 국민의당 야당 후보 누가 나오든 간에 저는 필패한다고 봅니다. 실패한다. 어떻게 봐야 되냐? 예.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누구를 아무리 경선을 치른다고 해서 전국 16개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꽹가리 치고 만세를 불러도 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국민들이 볼 때 야, 이 사람 대단하네. 과연 누가 되지? 마치 무슨 이명박 박근혜 경선처럼 예. 이런 빅샷들이 나와야만 얘기가 되는 거지.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무슨 이런 사람들이 뭐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만세 부르고 뭐 한다? 절대 흥행이 안 됩니다. 그러겠네요. 안 됩니다. 네. 네? 어떻게 되느냐? 친박들이 해야 돼요. 친박들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예. 새누리당 밖에 있는 인물들을 과감하게 들여야 됩니다. 아, 밖에 있는 인물들을 데려다 네. 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흥행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관심을 갖자. 이런 거죠. 지금 앞으로 1년 4개월 남았어요. 1년 4개월 남았네. 인터넷 시대, SNS 시대에 얼마든지 키울 수 있으십니다. 그래? 저 사람이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키워야지. 지금 무슨 이 사람들 갖고서 경선한다? 내년 이제 7월, 8월 이제 후보를 뽑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삼복도에 지금의 말이죠. 그렇죠. 딱 1년 남았어요. 네. 1년 동안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선한다고 해서 관심을 끄는 게 아니에요. 야당은요, 네. 지금 뭐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뭐 박지원이든 누구든 간에 저는 단일화 된다 보거든요. 예. 단일화 돼가지고 딱 그 양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 독주하게 되면은 새누리당에서 누구를 내놓든 간에 게임이 안 될 겁니다. 맞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근데 정신 안 차리고 있잖아요. 드디어 보수의 몰락이 눈앞에 닥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깨질 것 같아요. 네. 표 차이도 엄청날 것 같고,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야당의 대통령. 엄청난 힘을 가지고 보수를 그냥 두들겨 패갖고 싸그리 없애버릴 것 같아요. 지금 10년 보수 정권이 예. 마침내 몰락하게 되는 그걸 저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딱 보이네요. 여기서 무슨 당권이 친박으로 가느냐 비박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야말로 이 지금 친박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대선 제가 볼 때 해보나 마나 이 대선 장도 서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아, 정말 굉장히 그 심오 있는 얘기를 하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더 듣고 싶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저희 방송을 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야, 큰일 났구나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말이죠. 새누리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인재가 발굴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인들만 양성됐네요. 이야, 큰일 났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가 두 번째로 진행하는 윤칼세의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다음 방송에서는요 또 희망도 한번 던져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칼세의 신의 한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